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욘디 채널 구독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스크에 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함승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뭐 많이 접속하셨네요. 맘못난이님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2년간 우리가 참 힘들었죠. 그래서 저희 국민들께서도 좀 힘들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우리가 아주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사실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은 뭐 모두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금 안녕하세요. 예, 희망님 말씀대로 요즘 마스크는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필수품인 마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승원이고요. 저는 원래 기계공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고 뭔가 자동화시키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보건학, 좀 따뜻한 공부를 해보고자 보건학이라는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주로 이제 직업 그리고 환경 이런 데서 오는 유해물질 이런 것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길병원의 작업환경 측정 실이 있어서 작업환경 측정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대학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후배님들이 이렇게 몇 분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방송을 처음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최대한 많이 본인 자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뭐 제가 자랑할 건 많진 않고 2020년도에 한국 보호구학회에서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또 보호구 개발이나 또는 연구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마스크 없으면 버스도 못 타요. 또 마스크 누가 왜 만들었나요? 예, 여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깎아놓은 밤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밤송이처럼 오늘 머리 좀 힘 좀 썼습니다. 예, 산업환경보건을 저는 연구합니다. 자,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 집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집에서 이제 회사를 가든 일을 하러 가든 학교를 가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집이 되겠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집에서 나와서 여기 보시면은 대중교통이나 또는 뭐 자가용을 이용해서 또는 뭐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신 분도 계시겠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나와서 교통수단을 통해서 일을 하러 가게 되고 또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5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화학적, 화학물질들, 먼지, 분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화학적 유해인자가 있겠고, 물리적 유해인자라고 해서 뭐 방사선, 라돈, 소음, 진동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물리적 유해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유해인자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공학적인 요인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을 하다가 삐끗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공학적 유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사회심리학적 요인들, 예를 들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보건, 환경보건을 따로 놓고 보통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산업구조를 보면은 공장이 가장 뭐 시끄럽고 유해한 물질을 많이 썼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활하는 환경,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뭐 저도 가끔 이어폰을 끼기는 하지만 제 스스로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큰 소리에 제 귀가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을 놓고 뭐 사업장에서 큰 소리를 들어서 내 귀가 청력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표현보다는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직업 때문에 생겼는지 또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생겼는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어려운 게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업환경보건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직업환경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해인자에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뭐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하여튼 좀 아픈 상황,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우리 국민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근로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사람이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역할,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인체 노출 경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에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흡입, 피부 노출, 섭취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흡입부터 같이 볼게요. 흡입은 호흡기를 통해서 유해인자가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흡입을 통해서 보통 감염이 되죠. 또는 호흡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약을 원하는 부위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흡입을 통해서 어떤 화학물질이 노출될 수도 있겠고요. 또 피부를 통해서 노출될 수도 있겠죠. 어떤 화학물질이 피부에 노출되면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화학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연고를 발라서 아픈 데를 낫게 하기도 하고 또 파스를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피부가 하는 역할이 또 있고요. 또 섭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약 먹는 거, 이건 이제 좋은 뜻으로 먹는 거죠. 근데 또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을 잘못 음용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 경로에 대해서 저는 막아주는 역할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오늘은 흡입에 대해서 특히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흡입과 또 섭취 그리고 피부 노출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것은 관리 방법의 원리, 요거는 뭐 법칙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 다양한 유해인자에 적용시켜 볼 수도 있어요. 뭐 코로나에도 적용시켜 볼 수도 있겠고 또 직업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 관리 방법을 도입해 보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거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 봅니다. 뭐냐면 대체하거나 격리.
그래서 뭐 저독성인 물질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격리를 한다. 그래서 음압병실에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를 해드린다라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공학적 개선이라고 하고요. 또 행정적 대책이라고 해서 우리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보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보호구에는 마스크나 장갑, 고글, 뭐 그 밖에도 보호복이나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위에 있는 것일수록 효과가 좋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효과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요? 사실은 개인의 단위에서는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마스크이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방법들은 앞으로 우리가 차차 노력을 해서 성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보호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재해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이 직접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보호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헬멧도 있고요. 뭐 보통 안전모라고 하죠. 안전모, 청력보호구, 그래서 귀에다가 꼽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보안면, 그다음 이 부분에 이제 방진 마스크가 있고요. 방독 마스크가 있고요.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호흡보호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해서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크의 정의부터 좀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감추거나 달리 꾸미기 위하여 나무, 종이, 흙 따위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뒤에 좀 사진이 있는데요. 나중에 탈 같은 게 있어요. 탈. 그래서 나를 가린다든지 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얼굴을 감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를 쓰고요. 또 두 번째 정의를 보면은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 얼굴 생김새,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호흡보호구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호흡보호구는 공기 중에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사람의 호흡기를 보호하는 장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스크 얘기를 좀 잠깐 더 해볼게요. 그동안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뭐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틈틈이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좀 뒷부분에 좀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스크를 언제부터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쓰셨어요? 혹시 좀 답을 좀 몇 분 해주시겠어요? 마스크 우리 뭐 코로나 때도 있었고 사실은 그 전에도 좀 썼죠. 혹시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좀 우리가 마스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죠. 그렇죠. 우리 호도과자님, 중국 미세먼지요. 미세먼지 전진애님, 황사, 원빈도님, 미세먼지, 안병동 출입. 다양합니다. 자, 마스크를 사실은 이미 쓰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코로나로 오면서 우리가 좀 반강제적으로 지금은 착용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셨었군요. 자, 이게 제가 살던 집입니다. 지금은 여기 살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바깥을 보면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구나 적구나를 저기 보이는 롯데타워를 가지고 저는 지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 롯데타워가 안 보이면 미세먼지가 많구나, 잘 보이면 미세먼지가 적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미세먼지 먼저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2019년 그 2020년도 기사를 쫙 모아가지고 추려보니까 2019년도에는 6만 8천 건의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3만 3천 건.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2019년 대비 2020년 한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도,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걱정을 하시고 그랬을까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또 제가 다시 한번 기사를 또 찾아봤죠. 2019년도에 바이러스 관련된 기사가 한 13,000건 정도 됐었습니다. 2020년 되니까요, 10배가 증가했어요. 13만 건.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관심이 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에 대안으로 우리가 마스크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우리가 쓰면서 어떤 관심사가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역시 질문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저는 KF94로 보여집니다. 네, KF94 마스크 위에 보면은 뭐 분리수거, 국산, 통기성, 뭐 환경오염, 비말 마스크, 뭐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들을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 마스크 키워드를 보면요, 2019년도에는 19,000건이었다가 이것도 역시나 10배가 넘는 관심도를 보였죠. 2020년도에는 20만 건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작년 2월에 제가 마침 미국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마트에 가니까 이 마스크가 품절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가봤죠. 갔더니 마스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품절이 되고, 또 점원에 따르면은 아시아인들이 입고 되면 모든 걸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2020년, 21년, 특히 이제 2020년도에는 마스크 부족으로 대란이 일어났었죠. 지금 저기 보시면은 국민들이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한 장 구입하고자 애를 참 많이 쓰셨었죠. 그래서 뭐 공적 마스크라는 제도도 했었고, 주민번호에 따라서 구매하는 절차도 있었고, 벌써 추억이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된 지금 우리 2021년 거의 다 갔네요.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마스크 누가 왜 만들었나요? 손철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역사를 조금 더 짚어봤습니다. 우리 뭐 마스크 잘 써야 되고, 마스크 좋은 거 써야 되고, 뭐 이런 제대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이제 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12월 26일자 매일 신보에 나온 광고입니다. 선물 사서 가기도 바쁜데 악성 감기 예방용 마스크 때문에 숨이 더 헐떡헐떡한다 라는 표현이 여기 있죠. 입, 코 덮개라는 표현을 당시에 썼습니다. 1919년도 신문 기사예요. 코를 제대로 안 덮었죠. 입만 덮었던 그런 일들. 그래서 시절 만화라고 해서 이 당시에도 마스크 때문에 숨이 더 헐떡헐떡한다. 아까 숨쉬기 힘드시다고 이렇게 리기다 소나무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도 숨이 더 헐떡헐떡하다라는 표현을 했던 걸로 봤을 때 당시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다음에 1921년 좀 지나서 보면요,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사용했다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1924년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저희 직공들의 요구를 들어서 파업을 했어요.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거를 7조에다가 넣어서 이 파업을 종결시켰다,
뭐 이런 신문 기사가 또 그 당시에도 났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쭉 찾아보면은 마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사료로서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 질문들을 보면은 마스크는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이야기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좋은가, 그른가? 뭐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도 우리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지금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거지만 1900년대 초반에도 이런 마스크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의료진 보호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14세기 흑사병 의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새 부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얼굴에다 쓰고 한다면 당연히 뭐 비말 같은 것들은 막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코가 의미하는 바, 보통 한 1m 정도까지도 만들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가 1m 정도 이렇게 있다면 환자를 마주하려면 1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거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리두기를 좀 했다. 뭐 이런 설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저 이제 14세기의 유럽에서 흑사병이 굉장히 유행할 때 저런 마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감염의 저감, 감염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사료로서 저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뭐 허준이라는 드라마나 그 밖에 사극들을 보면은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한 것으로 지금 저 드라마 상에서는 보이는데 사실은 좀 사료로서는 아직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동서양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마스크 미착용 시 여기 보시면 1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또 더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 뭐 일본도 있겠고 또 뭐 싱가포르, 대만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질병 예방 목적을 좀 뛰어넘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줄 피해까지도 우리 생각을 하는 민족인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또는 사회적 압력, 그 다음에 시민의 의무. 그래서 여기 의무처럼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문화적 가치, 자기 표현, 심지어는 정치적 표현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 동서양 문화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좀 환기시키고자 탈춤이라는 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한 20년 넘게 좀 탈춤을 취미로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송파 산대놀이라고 해서 여기 잠실에 가면은 서울의 유일한 탈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산대놀이라는 탈춤을 할 때 얼굴에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요. 이 마스크를 쓴다라는 의미가 그 당시에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를 풍자하고 한다면 그거는 용서를 해줬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마스크의 의미가 사실은 이 생물학적으로 뭐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또 물리학적으로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기 표현 또는 정치적 표현, 문화적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수단이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을 잘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동서양을 비교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세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도 다르고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을 감수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연대 의무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 비해서 서양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문화, 그래서 특히 성장 단계에서는 이런 자유로움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성장이 완료된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성장해온 것들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성장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강제로 써라 라고 했을 때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또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과 같다 이렇게 이제 창살로 표현을 해서 나의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마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나 또 역사, 또 우리나라에서의 과거, 동서양의 차이 인식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의 개념과 원리,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유해한 물질, 지금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있겠고 아까 말씀 많이 해주신 미세먼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공기 중에 있는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염된 공기가 필터를 통해서, 이 필터는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도 있겠고 우리 보건용 마스크는 사실 가스상 물질은 못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아세톤이나 또 이런 것들은 못 막아주는데 그런 것들은 또 따로 활성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같이 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카트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오염된 공기를 필터링해서 깨끗한 공기를 내가 마실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바로 마스크의 주된 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참 마스크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스쿠바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셀프 컨테인드 브리딩 아파라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U가 붙죠. 스쿠바 다이빙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언더워터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스쿠바가 되고 그 스쿠바 다이빙 할 때 쓰는 마스크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용 마스크라고 하면은 보건용 마스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가까이 좀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 이제 병원에서 쓰는 마스크인데요. 마스크가 이제 보건용 마스크라고 되어 있고 이 필터가 한 4겹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마스크고,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착용하는 방법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잘 맞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PPT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방독 마스크들입니다. 요거는 각 카트리지가 있어서 그 방독 마스크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막아줄 수 있는, 또 여과시켜줄 수 있는 전용 카트리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또 이야기하자면 한 1시간짜리 또 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덴탈 마스크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술용 마스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비말 차단 마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서 좀 답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밖에도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들이 있습니다. 자,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KF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KF-AD, 안티 드롭렛이라고 해가지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있고요. 수술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보건용 마스크를 제가 이제 쭉 가면서 사실 강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저는 가장 큰 건 이 2가지라고 봅니다. 안면부 흡기 저항. 이거는 이제 숨을 얼마나 쉬기 편하냐 이런 이야기고요. 분진 포주 효율이라는 거는 얼마나 이 필터에서 걸러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뭐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 만들어낸 건데, 사실 저는 이렇게 뭐 효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용 마스크는 그전부터 뭐 있었죠. 근데 이제 수술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내가 마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내 호흡기를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수술을 할 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혹시 뭐 이렇게 분비물이 떨어지거나, 의사나 뭐 의료진 입장에서 분비물이 떨어졌을 때 환자에게 이렇게 거꾸로 분비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컸기 때문에 좀 역할이 달랐다 그동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뭐 KF99하고 94, 80 비교를 해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KF94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죠, 가장. 여기에는 99도 있고요, 80 있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깥에 100개의 미세먼지가 있다, 아니면 입자상 물질이 있다 라고 했을 때 100개 중에 99개 막아주면은 KF99, 94개 막아주면은 94, 80개 막아주면 8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뭐 가장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식약처에서 다루던 이 보건용 마스크 외에도 안전보건공단에서, 노동부 쪽에서 다루던 특급, 1급, 2급이라는 마스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특급 1급, 2급이라는 방진 마스크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일반인들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나이오시라는 기관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N95 마스크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N95라는 말은 이제 쓰지 말기.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은 앞으로 N95 마스크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네, 그래서 N95라는 말을 쓰지 말기.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N95 마스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스크들 중에 가장 아랫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은 NaCl하고 파라피노일, 그래서 소금 입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게 소금 입자예요, 소금. 그래가지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소금처럼 생겼죠. 제가 이거 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소금처럼 생겼어요. 저런 입자들을 이 마스크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100개 넣었을 때 94개가 잘 걸러지느냐를 보는 거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NaCl하고 파라피노일까지도 검사를 하는데, 미국 N95는 N95 마스크는 소금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께 사실 더 좋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특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어떻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리를 해놓고 제가 다시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보건용 마스크가 5,000종, 비말 차단용이 2,200종, 수술용 마스크가 780종 이렇게 했는데, 제가 논문 쓴 시점이 2019년도거든요. 2019년 대비 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87%나 증가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논문 쓴 시점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마스크들이 출시가 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KF94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KF99도 5종밖에 없었는데 뭐 47종까지 늘었고, KF80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현황이 이렇게 그 당시 2019년 대비 2021년,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라핀 오일이 더 미세하다라기보다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NaCl 같은 경우는 좀 마른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라핀 오일은 우리 침방울처럼 조금 더 뭔가 끈적끈적하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에 감싸져 있는 입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가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다 식약처나 이런 데서 이제 다 인증받은 마스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마스크들이 있어요. 지금 공산품으로 등록된, 그래서 이 비말 차단 내지는 에어로졸 차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비인증 마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스크들에 대한 연구도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험 대상 마스크가 총 20종 정도를 가지고 실험을 하셨고요. 의약 외품, 그래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그다음 여기 AD라고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공산품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닌 그런 뭐 요새 이야기하는 패션 마스크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결과는 어떤 걸 보여줬냐면 분진 여과 효율, 얼마나 잘 여과해 주느냐, 그 다음에 안면부 흡기 저항, 그래서 숨쉬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F94 기준을 만족하는 비인증 마스크는 없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다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몇 제품만이 KF80, 그 다음에 N95 기준을 만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목적으로 식약처 비인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결론을 내렸고요. 보건용 마스크처럼 공기 중 있는 에어로졸 입자의 차단 효과는 보장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비인증 마스크의 착용이 호흡이 더 편안할 거라고는 예상과 달리 일부 마스크는 오히려 더 불편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목적이라면 비인증 마스크에 대해서는 좀 관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내렸고요. 잠깐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견 마스크나 린넨 소재 관련해 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숨을 잘 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호흡기로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투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황사 마스크, 또 방진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을 때 방진 마스크가 사실은 가장 효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황사 마스크도 그에 준해서 문제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보시면은 방한대는 100개 중에 62개나 통과했고요. 손수건은 100개 중에 97개가 통과했대요. 그러니까 3개밖에 못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으로 막는다고 이게 효과 있는 거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손수건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 외품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말 감염, 에어로졸 감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많은 연구들이 이미 증명을 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그룹의 사망률이 이렇게 높았어요. 이 초록 색깔 부분을 보시면요, 이때 마스크를 같이 착용을 시킨 거예요.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빨간색 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그룹, 그 다음에 먼저 굉장히 빠르게 마스크를 착용한 그룹, 가장 낮았죠. 그 다음 뒤늦게라도 마스크를 착용한 그룹, 이렇게 해서 사망률을 비교를 해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 연구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연구들에게서 이미 상당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환타님이 무슨 질문을 해주셨나 본데, 그거 좀 여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근무 중이라서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서. 예. 자, 그래 팩트 체크. 보건용 마스크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시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는가? 이것은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런데 어떤 걸 써야 되냐라는 것은 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에어로졸 감염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이쪽에 한 표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수술용 마스크나 KF80도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말 감염에 좀 중점을 두는 분들의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마스크 기생충 발견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조할 때 나온 건지 아니면 내 몸에서 나온 기생충인지 뭐 어떤 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말 감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입자 가시화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전국에 거의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실험을 했던 연구인데요. 비말 감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 지금 제가 재채기를 할 때 실제 입자가 공기 중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침 튀는 거 보이시죠? 공기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제가 재채기를 하고 말을 할 때 계속 입자들이 떠다녀요. 네. 재채기 합니다. 곧 할 때 말할 때 저렇게 입자들이 막 떠서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걱정하는 그런 이제 작은 에어로졸들은 워낙 작아서 공기 중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기까지는 거의 뭐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주로 떠다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비말 감염이나 에어로졸 감염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 그렇게 뭐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구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스크를 쓰면 굉장히 불편해요 라는 말씀들을 좀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이제 착용은 해야겠죠. 저는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기 근처에 당연히 장애물이 있으면 호흡에 영향이 있겠죠. 자, 다 같이 손 꼭 깨끗이 씻으시죠. 이렇게 한번 코 앞에다가 대볼게요. 이렇게 숨을 쉬면은 당연히 뭔가 내 호흡기 앞에 있으면은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겠죠. 이러다가 호흡 곤란이 오면 더 곤란합니다. 아까 이 리기다 소나무님도 저산소증으로 고생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 사실 마스크를 쓰고 뛰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아유 뭐 마스크 쓰고 뭐 뛰는데 뭐가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겪어보시면 진짜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럴 때는 빨리 사람들 없는 데로 가셔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좀 숨을 크게 여러 번 들이쉬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개인차가 있고 환경차가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요. 그럼에도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것을 사실 권고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지침을 보면은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보건용 마스크,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경우는 KF94 이상 마스크를 써라.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나 건강 취약계층이나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는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활방역 속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권장한다. 그 다음에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 권장한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상황들. 내가 혼자 있는, 나 잠깐 혼자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공간은 나만 쓴다라고 하면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 없이 가족 등하고 생활할 때는 괜찮고요. 가정에 만약에 그러나 이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가 있거나 임신부가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는 것을 권고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예외로 봐준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런 데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상황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뭐 24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항상 잘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분들, 마스크 착용을 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분들은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 턱스크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할게요. 턱스크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제가 그때 이제 뉴스에 한번 나왔던 건데요. 턱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던 것이 거꾸로 묻을 수가 있고 이 내 입에 있던 것이 목에 묻어가지고 혹시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형광 물질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스크 안 쓴 것과 다름없다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마스크를 제대로 쓰자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쓴 마스크 외부 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마스크 이 정도로 써봤다. 겉이 이 정도 될 때까지 한번 써봤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미세먼지 높은 날,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오랫동안 바깥에서 생활을 하시고 나서 마스크의 겉을 보면 이렇게 누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요, 어디 갔을까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내가 마신 겁니다. 예, 아닙니다. 석탄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요, 미세먼지 높은 날 한번 해보세요. 바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착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좀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국민 A씨, B씨 두 분인데요. 자, 이분은 제가 90점 드렸고 이분은 60점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안에 보실게요. 이 안에 검정색으로 묻어 있는 거 보이세요? 내가 숨을 쉴 때 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이 안에 그렇게까지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제대로 어떻게 착용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요건 다 이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거의 많은 기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통 외국계 기업에서는 저희 병원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서는 반드시 그 직원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이 마스크 테스트를 해서 리포트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그 출연해 주셨던 최원준 교수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이제 사인을 해서 리포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 병원에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했는지, 만약에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제품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준다든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동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리 좋은 마스크를 갖다 줘도 내 얼굴에 잘 맞아야 합니다. 얼굴에 완벽히 밀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틈새로 비말이 유입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잘 안 맞았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린 이후에 해보니까 밀착이 굉장히 잘 돼서 기능이 충분히 잘 됐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그냥 내 얼굴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보건용 마스크, 식약처 허가 의약외품인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요새는 또 유통기한도 좀 잘 보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유통기한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하고요. 특히 병원,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은 밀집된 공간, 그리고 감염이 의심이 되는 공간 같은 데서는
반드시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착용했는지 밀착이 중요하다고 제가 해놨는데, 마스크를 쓰신 다음에요, 이렇게 내 얼굴에 잘 밀착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좀 숨쉬기가 쉽지 않아야 돼요. 아까 질문 중에서도 얼굴에 맞는 KF80 마스크와 넉넉한 사이즈의 KF94 마스크 중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KF80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F94를 안 맞게 쓴다면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대부분 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100개 중에 80개는 막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새로운 모양의 오리 모양의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오리처럼 생겼죠. 네, 이런 마스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마스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방독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필터까지 있어가지고 방진 방독 마스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마스크들이 있고요. 질문을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AD 마스크만 써도 코로나 예방에 충분한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충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표로 보여드렸다시피 비말 차단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에어로졸은 못 막아주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비말 때문인지 에어로졸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에어로졸 감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좀 마스크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용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재사용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은 뒤에 좀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제 재사용 같은 경우는 학자들마다 또 이것도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밀집된 공간에서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재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밀봉된 상태로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 열이나 수분, 모양 변형, 그다음 화학물질 문제들 때문에라도 마스크 성능 저하되는 것을 요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권고는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연구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험한 연구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들을 좀 더 해볼게요. 아까 마스크를 오래 써서 저산소증으로 뇌졸중 발생. 이거는 참 제가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산소증이 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곤란이 온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호흡곤란 때문에 불편함 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사실 마스크를 벗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지금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마스크 말고 질문은 따로 제가 이메일 적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가정환경 유해물질 특집 한번 좋죠. 예, 10년 된 아파트 온수 납,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욘디 채널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KF80, 94 정도 써야 되죠. 예, 저는 패션 마스크도 좋고 천 마스크도 좋은데 이렇게 할게요. KF94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천 마스크, 패션 마스크 이런 것들도 안 쓰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공기청정기, 혹시 네이버에 제 이름을 쳐보시면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기능만 놓고 봤을 때는 막아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능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그 바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더 비말이나 또 에어로졸들이 더 멀리
더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좀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공기청정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하루 쓰고 버려야 됩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마스크 하나씩 씁니다. 네, 다른 거 줄여서. 예. 마스크의 유해 물질이 코에 들어가는 위험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사실 앞에 슬라이드에 좀 나와 있는데요. 충분히 우려가 됩니다. 충분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그 다음에 포르말데히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호흡을 할 경우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물질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식약처에서 최소한 인증받은 마스크들을 쓰면은 이런 문제들은 최소한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재 나면 KF94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손수건으로 막고 대피하라고 어릴 때 교육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 얘기고요. 요새는 사실 화재 대피용 마스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철 가보시면은 유리 장식장에 이제 언제든지 쓰라고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집에 하나씩 좀 구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집에 화재 대피용 마스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쓴 모습이 너무 예뻐서 번호를 땄는데 마기꾼이었으면은 예 어떡하죠? 예 요거는 예 유머로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조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2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어쨌든 유통기한이 보통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잘 보시고 내가 이 마스크를 써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웬만한 질문들은 여기 정리해 주신 거는 제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3D 프린터 유해 물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우리 비욘드 채널에서 좀 다뤄주실 수 있으시면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환경오염 문제인데 하루에 제가 하나씩 쓴다라고 했을 때 저만 봐도 365개를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희 가족들까지 쓰는 거 하면은 벌써 1000개가 넘고요. 그럼 저희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집 거기만 봐도 어마어마한 양의 마스크가 폐기물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버리고 또 이걸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변가에서 주운 마스크 사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환경 문제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희 뭐 직업환경의학 내지는 산업환경보건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환경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소재뿐만 아니라 우리 사용하시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의 다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 역병 일상이라는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꼭 가보려고 하고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데요. 벌써 이 마스크들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우리나라의 역병들, 일상에서의 역병들이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전시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마스크를 모아서 연료로 태워서 난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소재가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플라스틱을 그냥 태워서 하기에는 어렵고 아마 어떤 유해 대기 물질 또 저감 대책도 같이 세워야겠죠. 태운다면. 그다음에 일회용 마스크로 의자를 만드는 것도 저도 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런 걱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상 걱정되시죠? 예, 그래서 오전 7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종일 쓰죠. 그래서 건강상 걱정이 되시지만 사실은 코로나에 걸리게 됐을 경우에 그 학생이 또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쓰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방수가 되는 게 있다고요? 방수가 되는 건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중간에 필터가 습기에 굉장히 약하죠. 왜냐면은 그 필터의 역할이 정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입자를 잡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마스크 강의만 해도 벌써 한 뭐 몇 주 정도 할애를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이 마스크 이 여과 원리를 보면요. 이 그냥 큰 입자가 막아주는,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여과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정전기에 의해 가지고 달라붙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습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정전기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전기력이 올라가는 그런 뭐 기본적인 물리 현상이 있는데 당연히 습도가 높아지면 그 정전기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필터의 성능이 저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을 권장드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요 역병 전시회까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마스크에 풍선으로 비비면 정전기가 다시 살아날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좀 더 받아보고 아니면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KF94인데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KF94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여기 기준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이 숨이 막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면부 흡기 저항이라는 거를 넣어놓은 이유가 굉장히 이 성능이 좋다라 하더라도 우리가 숨을 못 쉬면은 그건 더 큰일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흡기 저항이라는 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숨을 잘 쉴 수 있게 저항이 없는 마스크, 그런 필터를 반드시 사용을 해라, 이런 건데요. 그때 이제 호흡할 때 그냥 통과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능들은 다 한다, KF94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믿으셔도 됩니다. 단 조건은 우리 식약처에서 검사를 철저하게 하셨다, 그래서 인증을 주셨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겠죠.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환기와 걸레질. 제가 여기 이제 환기 부분을 조금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환기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요. 환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면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이 공기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농도를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받은 분진 표지표율이 93%이면 KF80 마스크와 효과가 비슷한가요? 말씀을 주셨는데 분진 표지표율만 넣고 보면 KF80보다는 좋은 거죠. 그런데 KF80을 모아다가 제가 좀 실험을 해보니까 80을 훌쩍 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이제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80 이상을 보여주고 80은 어쨌든 넘는 거니까 뭐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93%라면 당연히 80보다 마스크 효과가 더 좋은 건데, 여기는 이제 그 안면부 흡기 저항 부분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건용 마스크, 그러니까 KF80이랑 KF-AD 마스크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KF 쓰다면은 마스크로는 바이러스를 걸을 수 없다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확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노출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막아준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라는 표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크게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쓴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장기 착용 문제, 부작용은 좀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질문들이 계속 나오네요. 예, 뭐 햇반 포장용기 재료가 같던데 무슨 원리일까요? 예, 그 공극이 다릅니다. 포장용기, 햇반 포장용기는 그 바깥에 새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우리 마스크는 뭘 걸러주기 위해서 숨을 쉴 수 있으면서 이 입자나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내 공기 오염도 사실은 하나의 큰 주제죠. 예. 예, 폴리프로필렌, 예, 맞습니다. 예. 덴탈 마스크도 아까 보셨다시피 효율이 아주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KF94가 없을 때는 덴탈 마스크도 괜찮다. 그렇지만 에어로졸 감염에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목적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피부 질환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네, 뭐 환기, 흡기, 배기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주제이고요. 이것도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환기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비욘드 채널에서 한번 다룰 수 있으면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희 뭐 많이 우려를 하실 겁니다. 편의점 같이 작은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뭐 사실 화장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공간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 보건학적인 용어로 사전 예방주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아니면 내가 들어갈 공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를 쓰고 저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해서 들어가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시간 정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질문들의 수준이 역시 우리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겪긴 했지만 마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엄청난 지식에 함양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힘드시겠지만 마스크 좀 잘 쓰시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좀 힘내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함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